명제를 증명할 거야. 명제를 증명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증명을 할 때 필요한 용어가 있거든? 그 용어 3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용어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 증명, 정리라고 하거든. 자, 첫 번째는 정의, 이게 있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할게요. 정의, 증명, 정리야. 이렇게. 정의는 뭐냐면 약속한 거야. 수학하는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약속은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사람들이 그냥 해놓은 거를 우리는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정리는 뭐냐면 정의에 의해서 파생되는 어떤 다른 성질들 있지. 그 성질들을 정리해놓은 게 정리야. 그래서 정리는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해서 정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되게 쉬운 걸 설명해 줄게요. 요렇게 생긴 평행사 변형이 있어. 우리는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넓이를 구하는 척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수학하는 학자들끼리 약속했어. 평행사 변형을 구하는 넓이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밑변이죠, 얘가.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수지선을 그리면 얘가 높이가 되겠지? 그치?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정의야.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삼각형의 넓이는요, 결론부터 적자면 삼각형의 넓이는 뭐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지? 삼각형의 넓이는 정의가 아니라 정리예요. 왜 그러냐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정의를 했으면 이거 갖다가 증명을 통해서 새로운 성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증명해 볼게요. 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일까? 얘는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삼각형 2개를 포개갖고 이렇게 또 하나의 이렇게 2개를 포개갖고 평행사 변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럼 그렇게 평행사 변형을 만들었을 때 얘가 뭐가 된다? 밑변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높이를 결정을 하잖아. 근데 그 높이가 요렇게 됐을 때 삼각형의 높이랑 똑같게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넓이의 삼각형 2개를 포개면 평행사 변형이 될 거고, 그 평행사 변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절반만 쪼개버리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 정의를 이용해서 이러한 증명을 통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실제 이제 단원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들어가. 명제를 증명하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오케이?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나오지. 그지?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 대우 증명이 있어. 대우 증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도 참이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한 번에 눈으로 내가 증명하기가 어렵다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대우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겠더라. 근데 그놈의 대우는 뭐야? 봤더니 이거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대우를 써놓고, 이 대우는 내가 완벽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명제라면은 얘를 그냥 증명해서 얘가 참이구나 그렇게 쓰면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라서요. 그냥 넘어갈 거야. 오케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처음 봤을 것 같은데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을 통한 증명이 있어요. 이 귀류법은 뭐냐면요, 결론을 반대로 부정을 해요. 결론을 반대로 부정해서 모순을 발견하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준서는 바보다라는 명제가 있어. 명백한 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준서는 바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야.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귀류법 증명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귀류법 증명은 뭐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내서 증명하는 방법이야. 준서는 바보다. 내가 이걸 귀류법 증명을 할 거야. 결론을 부정하자. 준서는 결론을 부정할 거야. 바보가 아니다. 준서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부정했어. 그리고 나서 준서를 24시간 동안 관찰했더니 온갖 바보 같은 행동만 하는 거야. 모순이지. 이거 모순이야. 그래서 뭐야? 준서는 바보구나 라고 증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 증명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문자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내가 P이면 Q이다를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이걸 기류법 통해서 증명하고 싶으면 결론을 부정하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결론을 부정할 거야. 그러면은 답이 뭐야? P이면 Q가 아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뭘 발견을 해? 모순을 발견한다고. 모순을 발견해갖고 아 얘가 참이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방법을 기류법 증명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아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죠. 164페이지 필수에서 1번을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3배수이면 n은 3배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할 거야. n제곱 3배수 그러면 n 3배수 이 명제를 증명을 할 거야. 오케이? 아 그럼 이거를 대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대우를 써야겠지? 그럼 봐. 대우를 쓰자. 대우를 쓸게요. n 3배수가 아니면이지.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 3배수가 아니다. 얘를 증명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보자. n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3배수가 아니라면은 이 n이라는 n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 3배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 그러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무조건 한 개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치? 근데 거기 마이너스 1로 돼 있어? 마이너스 1로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봐. n은 자연수니까 1 들어가도 되고 2 들어가도 되고 3 들어가도 되고 되는데 이거는 나머지가 2여야 되거든. 그럼 봐봐. k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지. k에다가 2 넣으면 5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2, 5, 8 이렇게 대표하는 숫자가 되겠지. 그치? 3배수가 아니죠. 그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k가 1이면 어때? n은 1이에요. k가 2면은 n은 4예요. 괜찮아요? n은 이라고 또 써줄게. 자, 얘가 아니면은 얘가 3k-2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때 k 있죠? 요때 k 자연수예요. 자, n 누가 봐도 3배수 아니지? 그치? 자, n 제곱을 할 거야. 3k-1의 전체 제곱이죠? 정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인데 자, 얘 두 개가 3으로 묶여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써도 돼? 3으로 묶고요. 3k 제곱 마이너스 2k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 1 이래도 되겠네요. 괜찮아?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얘도 해보자. n 제곱은 3k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걔는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플러스 4 있지. 플러스 4를 이렇게 할게요. 더하기 3 더하기 1 넣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묶을 거야.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 3으로 묶여져요.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묶을 거야. 자, 누가 봐도 3의 인수가 있어요. 그쵸? 3의 인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3배수인데 나머지가 하나가 나오죠. 3배수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3배수 아니에요. 그쵸? 여기도 봐봐. 3의 인수가 있고요. 이렇게 숫자들이 있네요. 3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3배수인데 얘 때문에 또 이 케이스도 3배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보니까 n이 만약에 3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3배수가 둘 다 아니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명제 증명됐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증명을 대우 증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165페이지. 필수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이제부터 기류법 증명을 할 거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를 증명을 할 거야. 결론을 부정할 거야. 결론을 부정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지? 자, 결론 부정할게. 결론 부정하면 루트 2는 무슨 수? 유리수야. 근데 유리수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 거기 n분의 n이지. n분의 n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때의 m하고 n은요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서로 소인 자연수야. 기약분수로 그러니까 뭐냐, 약분이 안 되는 분수. 그렇게 되는 자연수 형태가 유리수고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내가 결론을 부정했잖아.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면 이 루트 2라는 애는 n분의 n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됐지? 그럼 이런 다음에 뭘 하냐면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양변을 좀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2라는 애는요 m제곱분의 n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n제곱은 2 곱하기 m제곱이 될 거예요. 해석을 할 건데 n제곱이 지금 2의 인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n제곱 이 덩어리 자체가 무슨 수란 얘기야? 짝수란 얘기야. n제곱이 짝수야. 그럼 보자.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론 n 무슨 수? 짝수야. 짝수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n은 2 곱하기 k 형태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때 이 k는 얼마? 무슨 수? 자연수. 자, 그러면은 이 n을 2k라고 뒀으면 그걸 도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넣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오나? 2k 제곱은 2 곱하기 m의 제곱이 되는데, 그죠? 요게 4k의 제곱 이퀄 2m 제곱이 되는데, 이걸 잘 봐요. 또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다시 갖고 와볼게. 그럼 얘는요, 2k의 제곱이 m 제곱이 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얘가 있기 때문에 m 제곱은 무슨 수예요? 짝수예요. 그럼 m 제곱이 짝수니까 m도 무슨 수예요? 짝수예요. 잘 봐요. 문제에서 지금 n 짝수고요, m도 짝수라는 결론이 나왔어. 루트 2가 유리수라니까 계산해보니 m도 짝수고 n도 짝수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결론은 봐. 만약에 루트 2가 n분의 n 형태라면 얘 짝수고요, 얘도 짝수예요. 자, 근데 짝수분의 짝수는 약분이 되네요. 근데 나 이걸 가정을 어떻게 했다고? 약분이 안 되는 서로서인 자연수의 분수 형태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니까 짝수분의 짝수가 나와가지고 뭐가 생겨? 이 지점에서 모순이 생겨. 그치? 그러니까 모순이야.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구나, 이렇게 증명합니다. 괜찮아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정확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체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오케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거기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부등식 성질 있지? 그것들을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전제 조건 A, B가 모두 실수일 때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굉장히 당연한 건데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한다면 되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클까요? 0보다 작을까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A가 실수야. 그러면 그걸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지. 실수 중에 0이라는 것도 있네요. 0을 제곱하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A의 제곱을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되게 당연한 거죠. 오케이? 이러한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됐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야. 아니면 A가 B가 둘 다 0이면은 0 더하기 0이 되겠죠. 그죠? 이게? 4번을 봐봐요. 4번이 조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거야.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은요, 그때요, 요걸 배웠어요. 필요충분 조건 관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그러면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에요. 오케이? 반대로 A도 0이고 B도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난 시간에 뭘로 배웠냐면은 요 자리에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괜찮지? 그런데 여기 책에 없는 거 2개만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이 0이면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입니다. 반대로 A도 0이고 B도 0이면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은 0입니다. 됐어? 한 가지만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A, B가 실수일 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0이면 그러면은 뭐다? A도 0이고 B도 0이에요. 화살표 방향 양방향이지? 마찬가지예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도 0이에요. 다섯 번째, A가 0이고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둘 다 양수일 때지? 그러면 둘 다 양수일 때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얘도 마찬가지. 양방향이야. 필요충분 조건이야. 각각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냥 이거야. 양수지. A가 5고요. B가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요, 25가 될 거고요. 9가 될 텐데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되게 당연한 거야. 단,
이 전제 조건이 빠지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어느 한쪽이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2인데 얘가 마이너스 9야. 그러면 이거는 맞는데 제곱을 하는 순간에 얘는 4가 나오는데 얘가 81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때 제곱을 해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한 개 더. 루트 A도 루트 B보다 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같은 방향, 한 방향. 이렇게 될 것 같아. 괜찮죠? 응? 6번도 좀 중요해요. 절대값 A제곱 있지.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A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요, 무조건 절대값 AB랑 똑같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있지. 걔랑 원래값 A랑 비교를 할 거야. 자, 만약에 A가 양수면 얘 그냥 A로 나올 거고요. 얘도 그냥 A로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A가 만약에 음수면, 자, 얘 음수야. 근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양수화가 되겠지. 그러면 양수랑 음수랑 대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얘가 크겠죠. 그래서요, 절대값 A랑 대소 비교 하잖아요. 진짜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값 A가 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A가 0일 때. 괜찮아? 오케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지난번에. 방금 전에. 그치? 뭐 대우 증명, 그 다음에 기류법 증명. 근데 이번에 뭘 증명할 거냐면 부등식을 증명할 거야.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굉장히 쉬운 방법. 뭐냐?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자.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을 할 거야. 그럼 증명하는 방법이 뭐야? 그 빼갖고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증명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 문제에서 크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를 증명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시면 되는데, 크거나 같다가 있으면요, 뭘 또 하셔야 되냐면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등호 성립 조건은 그냥 뭐야? A랑 B랑 같게 되는 조건을 네가 찾으셔서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지. 오케이? 자,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는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되게 쉬운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곱의 차. 오케이? 제곱의 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조건이 깔려야겠지. 제곱의 차는요,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그때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얘를 증명하려면 그냥 이거죠.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증명해? 그냥 빼. 그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응. 마찬가지야. 등호가 들어있다면 등호 성립 조건까지 따져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있지,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에는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등식을 증명할 때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비율을 이용해서 증명할 때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증명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비율을 이용하면 되는데, 얘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양수일 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그때 A가 B보다 크다, 이걸 증명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때는 비율이니까요, 나누는 거야. A에서 B를 나눌게요. 그럼 A 나누기 B. 그럼 B분의 A지. 내가 지금 이걸 증명할 거거든. A가 크다라는 걸. 그러면은 내가 B분의 A로 표현을 했을 때 얘는 당연히 1보다 클까요? 1보다 작을까요? 1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나눴을 때 1보다 크다를 증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증명해갖고 그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거 등호가 있으면은요, 등호 성립 조건도 따져주시면 돼요.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지.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어때야 돼? A가 B랑 똑같다. 이걸 써도 되지만은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B분의 A가 1인 경우를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오케이. 167페이지야. XY. 필수의 3번. X, Y, A, B 모두 실수입니다. 그랬을 때 가로 1번.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4XY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을 할 거야. 오케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두 개 뭐 하면 돼? 뺄지, 아니면 제곱을 해서 뺄지, 아니면 비율을 쓸지 이 셋 중에 정하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 제곱이 되어 있잖아. 그냥 1학년 애들한테 4제곱 안 시킬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자. 그럼 일단 빼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내가 증명을 하면 되는데, 얘 있잖아.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xy,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말이야, 얘랑 뭐해? 연산이 되지. 마이너스 2xy로 계산이 될 거고, 이거 한꺼번에 묶으면은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알아?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때부터 쓸 게 없어져요. 모든 숫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따라서 이 부등식은 성립하고요. 그쵸?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줘야 돼. 왜냐하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x는 y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죠? 가로 1번의 답이 될 거고요. 2번을 볼게. 가로 2번. 루트 a 더하기 루트 b네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걔가 크거나 같아. 루트 a 더하기 b보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 부동호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얘에서 얘를 뺄까 고민했더니 빼지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차이는 안 돼. 근데 얘는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이 전제 조건이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와. 그래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냐면 제곱의 차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때 뭐 하냐면 나는 지금부터 얘를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곱을 해도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요. 왜냐면 양수니까. 그럼 얘 제곱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가 될 거예요.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가 되는데 AB가 사라져요. 그쵸? 그러면은 2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결론이 뭐냐면 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부터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 루트 덩어리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동식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얘기해야겠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뭘 또 따져야 돼? 등호 성립 조건 따져야겠죠.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돼?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이걸 붙여야겠네요. 또는 B가 0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아요? 3-2번을 볼게요. A, B가 실수일 때 절대값 A-B가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이거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를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에서 나까지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잘 봐. 이거는 차이를 이용해야 될까, 제곱의 차이를 이용해야 될까, 비율을 이용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비율은 일단은 좀 까다로울 것 같아. 차이를 쓸까? 아니 근데 말이야, 절대값이 있어갖고 제곱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얘는요,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봐. 지금 이 덩어리는, 왼쪽에 있는 이 덩어리는 절대값이 아예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일 거예요. 얘는. 그런데 말이야, 얘네들은 내가 예시 하나를 들고 왔어. 만약에 얘가 절대값 3이고 얘가 그냥 2라고 하자. 그러면 빼면은 양수가 되겠지. 왜냐면 3 빼기 2가 되니까 양수가 되잖아. 그럼 이때는 양수와 양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 차이를 쓰거나 제곱의 차이를 쓰거나 비율을 쓰거나 셋 중에 하나를 써기는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절대값 2고요, 얘가 절대값 3이라고 치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음수가 돼버려요. 완벽하게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쟤를 써야 되지만, 즉 얘 자체가 양수일 때는 쟤를 써야 되지만 얘 자체가 음수일 때는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저 지금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잖아. 그게 결국 이거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첫 번째 케이스. 그럼 이때의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케이스에서는 얘가 어차피 양수가 보장이 되니까 양수와 양수 비교야. 그래서 제곱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곱을 하자. 절대값 A-B의 제곱이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요거의 제곱보다. 자, 지금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놈은 그냥 이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얘가 크거나 같대. 자, 요 놈은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나는 압니다. 얘 그냥 a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죠? 얘가 그냥 a의 제곱이랑 똑같고요. 나는 압니다. 얘 그냥 b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a의 제곱이 날아갈 거고 b의 제곱이 날아갈 거야. 마이너스 2ab가 있고요. 마이너스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있어. 마이너스 2를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나눴다는 건 음수로 나눴다는 거니까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부터 쓸게. 결론이 뭐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걔가 크거나 같을 거예요. ab보다. 근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나는 알아요. 걔는 뭔데? 절대값 a, b. 응? 가에 들어갈 거는 얘가 되겠죠. 그쵸? 가에 들어갈 거. 그냥 얘가 가에 들어갈 거야. 오케이? 얘가 가가 될 거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값 a, b가 크거나 같을 거야. 그냥 a, b보다. 얘가 뭐가 될까? 나가 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은요. 다는 뭐예요? 요걸 여기로 넘겨? 그럼 뭐가 돼? 절대값 a, b 빼기 a, b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0보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얘가 다가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가 다가 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케이스지? 그지?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 a가 작을 때 절대값 b보다. 자, 그러면 이때는요. 되게 당연해요.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돼버려요. 오케이? 얘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당연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그냥 더 쓸 필요도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요. 등호 성립 조건. 잘 봅시다. 여기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거를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왔는데 요거 한 개 더 앞으로 나가서 이 결론이 나왔어. 절대값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의 값과 얘의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 값과 똑같으려면 얘하고 얘 안에 덩어리가 둘 다 양수여야 되지. 결론이 뭐다?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a 곱하기 b라는 이 덩어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돼. 뭐냐면 지금 이 결론은 전제 조건이 요거일 때 나왔기 때문에 얘도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조금 어려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둘 다 만족해야지 등호가 성립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했어. 내용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해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요.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선생님,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원래 이게 맞거든요? 원래 이게 맞기는 해. 얘가 이제 산술평균이고 이게 뭐 기하평균이라는데. 근데 계산하고 공부할 때 있지. 무조건 거의 이걸 써요. 그래서 그냥 쌤은 이렇게 외워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죠. 그죠? 등호 성립 조건은 아셔야 돼요.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같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됐어? 그럼 증명해야지. 증명을 해야 돼. 자, 증명을 할 거야. 내가 지금 얘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거야?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양수가 보장이 되면 제곱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 3번째는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 그럼 난 얘를 증명을 할 건데 차이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얘 넘길게.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됐어? 요거를 내가 변형을 시켜볼게.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루트 a의 전체 제곱으로 더하기 얘는요 루트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놈을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바꿀게요. 그럼 요렇게 내가 바꿔놓은 다음에 요거를 확인해 봤더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0보다 클 거고 얘가 0보다 클 거야. 0보다 큰 거에서 0보다 큰 거를 빼면은
양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올 거예요. 어떠한 실수가 무조건 나올 텐데 그 실수를 무조건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오케이? 이걸로써 그냥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아요. 2루트 AB보다.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봐. 그럼 무슨 수 나와? 허수가 나와? 허수 나오고 만약에 얘도 0보다 작다 치면은 허수 나오고 허수 나와요. 그러면은 더하지? 만약에 순허수, 순허수라고 하면 순허수가 나올 거고 순허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순허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곱을 해도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요게 절대부등식으로 만족을 하려면 무조건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등호 성립해야 돼. 등호 성립해야 돼. 등호 성립하려면 언제 성립해야 돼? 얘 자체가 0이 돼야 되겠지. 아, 루트 A하고 루트 B가 0이 돼야 되니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아야겠네. 그 말 뜻은 뭐냐? A랑 B랑 같을 때 뭐 어때?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도 증명이 끝났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다 중요해. 산술기하 평균 알았어. 근데 네 시험지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자, 다음은 산술기하 평균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러면은 문제를 읽고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얘 언제 적용해? 언제 적용해가 중요한 거. 됐어? 문제에서 뭐 더하기 뭐가 일정하대. 합이 일정하대. 그랬을 때 곱의 최대를 물어봐. 그러면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합이 일정하대. 곱의 최대를 물어봐. 산술기하 평균이야. 두 번째,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물어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산술기하 평균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알지? 세 번째, 역수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써요. 역수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무조건 써요. 산술기하 평균. 오케이? 결론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뭐 구하는 거야? 최대 구하거나 최소 구하거나 최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는 때 쓰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언제 필요하다? 아, 양수인데 양수의 합이 일정해. 그때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쓰는 거고, 양수 곱하기 양수가 일정해. 그때 그놈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가 필요해. 쓴다고? 그 다음에 역수의 합이 나왔을 때 그때 최소값 물어볼 때 써. 오케이? 내가 지금 빈칸을 이렇게 그 공간을 남겨놨잖아. 왜 그러냐면 요거에 대응되는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페이지 168페이지. 168페이지 필수 예제 4번을 볼 건데, 얘가요 필수 예제 4번에 가로 2번이에요. 자, 일단은 4번 문제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가로 2번부터 볼게요. x 더하기 9y가 12일 때 xy 최대값 물어봤어. 해봅시다. 양수 더하기 양수야.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양수를 두 개 더했더니 12로 일정하대. 합이 일정할 게 있습니다. 근데 너한테 물어보는 거는 xy라는 곱하기 덩어리의 최대값 물어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가는 거야. 자, x 더하기 9y는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럼 9xy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게 지금 12죠. 크거나 같을 거야. 그치? 루트 9 앞으로 빼자. 그러면 3이죠. 그러면은 2랑 3이랑 곱해갖고 6 루트 xy.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갖고 이렇게 약분돼갖고 2가 될 거고, 제곱을 하면 xy는 작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4보다.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xy 덩어리는 4보다 작거나 같죠? 최대가 얼마예요? 4가 최종 정답이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필수 예제 4번이 가로 1번입니다. 그럼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 풀어볼게. 4번의 가로 2번. xy가 2일 때야. 그랬을 때 뭐 구하래? 3x 더하기 4y의 최소값 물어봤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거 양수 더하기 양수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3x 더하기 4y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뭐보다? 2 루트 3x 곱하기 4y 12xy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xy가 2지. 그럼 얘 2 루트 24예요. 돼요? 24는 2루트 6이지. 얘가 4루트 6 되거든요. 그럼 정리하자. 요 놈이
요 덩어리 크거나 같아. 4루트 6보다. 요 놈의 최소값 뭐가 될까? 4루트 6이 되겠죠? 4루트 6이 최종 정답이에요. 근데 봐. 이거 물어보면은요. 봐봐. 자, 4-2번 다시 볼게. xy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러면은 4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보질 않아요. 또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xy가 최대값을 가질 때 x값 얼마예요? 물어봐요. 아니면 y값은 얼마예요? 이러고 물어봐. 그러면 봐. 최대값을 가질 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보셔야 돼요. 지금 산술기하 평균으로 표현을 했잖아. 요 놈의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돼.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면 갖고 와. x 더하기 9y가 아니요 쏘리 x랑 9y랑 같아야 돼요. 그때 등호가 성립한대. 얘 대신에 9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2x는 12지. 따라서 x는 얼마예요? 6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얘가 6이니까 y는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뭘 또 물어보냐면 xy의 최대값 얼마야? 4.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럼 그랬을 때 x값은 얼마고 y값은 얼마를 물어봐. 그러면 x값 얼마야? y값 얼마야? 등호 성립할 때의 x값과 y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x와 9y가 같다라고 해놓고 실제 이 식에다가 9y 대신 x 집어넣고 x값 구하고 y값 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최소값을 가질 때 x 얼마고 y 얼마야? 이걸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은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어때야 돼? 3x랑 4y랑 같아야 돼. 그러면 x는 얼마예요? 3분의 4y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알아요. x, y가 2라는 사실. 그러면 x 자리 대신에 3분의 4y 집어넣을게. 그러면 3분의 4y의 제곱이 2가 돼요. 요렇게 1 될 거고요. y의 제곱이 그러면은 3이 되거든요. 미안. 이렇게 넣으면 2분의 3 되지, 그치? y의 제곱이 2분의 3이 돼요. 따라서 y의 값은 얼마예요? 양수 골라야 돼. 그치? 그래서 루트 2분의 3이 정답이에요. 그럼 그때 x값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루트 2분의 3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3분의 4 곱하기 루트 2분의 3 요렇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 x가 0보다 클 때 3x 더하기 5x분의 1의 최소값 구하시오. (3x) 더하기 5x분의 1의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한다고. 오케이? 일단 x가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다. 근데 얘는 x가 분자에 있고 얘는 x가 분모에 있지. 그래서 역수관계의 합이에요. 그놈의 최소값 물어봤어. 대놓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은 나 알아야 되지. 자,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면 돼. 자, 두 개 더 할게. 3x 더하기 5x분의 1은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예요. 2루트 3x 곱하기 5x분의 1보다. 그러면 작성하면은 2루트 5분의 3 된다. 됐지? 왜? x 약분돼서 날라가겠죠? 최소값 얼마예요? 얘가 답이에요. 됐어? 문제에선 이거 안 물어봐요. 최소를 가질 때 x값 얼마예요? 물어봐. 그럼 최소를 가질 때는 언제지?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등호 성립 조건에 맞는 x값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숫자를 좀 더럽게 하기는 했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앞에 있는 숫자인 3x랑 뒤에 있는 숫자인 5x분의 1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5x 제곱이 1이 돼야 돼. 그러면 x값이 루트 15분의 1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도 있는데 뭐가 정답이야? 플러스가 정답이죠. 애초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이라는 거는 얘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 쓰려면 뭐 해야 돼?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그때 x값 얼마예요? 루트 15분의 1이구나.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오케이? 168페이지 4-4번을 볼 거야. 양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2예요. 그랬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 물어봤어. 일단 견제 조건은 A도 0이고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죠? 그죠? 이거는 그냥 푸는 방법을 익혀놓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 개수가 바뀌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외우자.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그냥 곱합니다. 그냥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 분배 법칙 해야 돼. 이렇게 곱하면 1이고요. B랑 B분의 1 더하면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은 B분의 A고요. 이렇게 곱하면 A분의 B예요. 그러면 A분의 B부터 쓸게. 됐어?
그럼 봐. 요게 2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에요. 됐죠? 얘는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예요. 얘 최소값 구할 거지. 얘 최소값 구하려면 요 놈이 최소가 되면 돼요. 그럼 이 최소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 최소값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봅시다. 요 놈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예요. 뭐보다? 2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보다. 약분돼 갖고 약 1로 없어지죠? 그럼 얘 최소값 얼마야? 그럼 2 더하기 2 하면은 2 곱하기 2 덩어리는 최소값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놈의 최소값은 그러면 얼마야? 최종 정답이 2예요. 돼요? 근데 그것만 물어봐. 그렇게 될 때 A값과 B값을 물어볼 때가 있죠. 그렇게 될 때 A값과 B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 어디에 썼어? 여기에서 썼지. 여기에 등호 성립 조건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자. 요때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B가 B분의 A랑 똑같을 때야. 대각선의 곱은 같죠? A의 제곱은 B의 제곱과 똑같아야 되는데 A하고 B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A하고 B가 같을 때야. 그런데 A 더하기 B는 2로 일정이지. A가 1이고 B가 1일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A값 얼마야? 1이에요. 그때의 B값 얼마야? 1이에요. 169페이지 필수 조고번이야. 가로 1번을 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 그랬을 때 여기다 쓰자.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해볼게. 둘 다 양수죠?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분배법칙 해야 돼. 자, 분배법칙 하자. 이렇게 곱하면 3이고요. 얘랑 곱하면 뭐 나와? 12 나오는 거 알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봐. 얘랑 곱할 거야. 얘랑 곱할 거야. 그러면은 뭐 나와? x분의 9y. 그 다음에 얘랑 곱할게. 더하기 y분의 4x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냥 이놈의 최소 구하는 거야. 이놈의 최소값. 그지? 이게 뭐가 보여? 얘는 x분의 y고 얘는 y분의 x지. 역수의 합이네요. 그죠? 아까 이것도 설명 못했어. 요놈의 최소 구하는 건데 얘가 산술기하 평균인 이유가 뭐냐면 역수의 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또 역수의 합이니까 얘 최소값 구해야 되죠. 야, 얘는요 2루트 x분의 9y 곱하기 y분의 4x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x 약분되고 y 약분돼 갖고 9, 4, 36, 루트 36 그럼 6, 2, 12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럼 이놈의 새끼가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놈의 새끼는 12 더하기 15 얼마지? 27이지. 그러니까 얘는요 27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죠? 최대값 얼마야? 아, 최소값. 그래서 요 덩어리 최소값이 얼마야? 27 되겠죠? 그죠? 그때 너한테 물어보는 거, 그때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다. 최소가 될 때의 관계식. 최소가 될 때는 뭐라고?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그럼 난 지금 이놈의 산술기하 평균 봤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이거랑 이게 같아야 돼. 대각선의 곱은 같죠? 4x제곱이 9y제곱이랑 같아야 되는데 싹 다 양수기 때문에 2x가 3y랑 같기만 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x값과 y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요대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가로 2번을 볼게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4x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요놈의 최소값 구하래. 첫 번째, 무조건 여기가 4x x 플러스 3이잖아. 분모에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분자에도 x 플러스 3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식조작을 하는데 식조작을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3이 분자에 나오도록. 근데 지금 이미 4x가 있지. 그러면 4로 묶어갖고 x 플러스 3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더하기 12 빼기 12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랑 얘 따로 내가 식을 만들면 4로 묶고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12가 될 거예요. 요놈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근데 요놈이 최소가 되려면 요놈이 최소가 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얘 뭐 써야 될까? 산술기하 쓰는 거야. 왜? x 플러스 3 분자에 있고 x 플러스 3 분모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역수의 합이야. 역수의 합의 최소니까 자 여기다가 쓸게. 얘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2루트 4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 없어지고요. 루트 4가 2죠? 2 곱하기 2 하니까 얘 얼마예요? 4가 되겠네. 따라서 얘 최소값은 4죠. 그쵸? 괜찮아? 그러면 최종 요놈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요놈의 최소값.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됐어? 이것만 물어보지 않지. 최소가 될 때 x값 얼마야? 물어봐. 최소가 될 때 x값 얼마야?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여기다 썼지. 요놈의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가 나오니까 요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보자. 4에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면 4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1이 나올 거고 위로 올릴게요.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4분의 1이야. 자, 근데 얘 x 플러스 3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x 플러스 3은 0보다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양수야. 양수를 제곱해갖고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x 플러스 3은 결과적으로 양수인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때의 x값은 얼마야? 2분의 1 빼기 3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최종 정답이야. 그때 x값도 구할 줄 아셔야 돼. 알겠지? 5-3 양수 xy에 대하여 9x 더하기 2y가 16일 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 물어봤어. 자, 양수 대하여 더하기가 16일 때 더하기가 2일 때인데 개수가 다르죠. 그쵸? 오케이?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게 뭐야? 약간 비슷하지? 그치?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해보자 이 말이야. 어떻게 푼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러면 곱할게. 9x 더하기 2y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그러면 계산하자. 이렇게 곱하면은 18,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2예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x분의 4y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y분의 9x지. 요놈 최소값 구하는 거거든. 요놈 최소값. 그지? 그 다음 봐봐. 얘 한 번만 정리할게. 요놈이 16이니까 16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그래는 20 더하기 y분의 4y 더하기 y분의 9x. 요놈 최소값 구하는 건데 요놈 최소값 구하는 거 자체가 요놈 최소값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 최소값 구하시면 되겠다. 잠깐만. 요게 x죠, 여기가. 오케이. 여기 x. 자, 요놈은 뭐 해야 돼? 산술기하 평균 써야겠네. 역수의 합이니까. 그럼 2루트 x분의 4y y분의 9x 곱하시면 이렇게 약분돼갖고 4, 9, 36 루트 36이니까 6이고 6이 12죠. 그쵸? 그죠? 그럼 요놈의 최소값이 12니까 이 전체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12에다가 20 더하니까 32죠. 그죠? 미안. 일단 32. 응? 16 곱하기 요놈의 최소값. 요놈. 그러면 16 곱하기 2덩어리가 3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 얼마야? 2가 최종 정답이고 그때의 x값 y값 얼마야? 물어본다면 나 산술기하 평균 어디다 썼어? 여기다 썼지. 산술기하 평균 등호가 성립해야 될 때 그때 x값 y값이 최소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x값 y값 구하셔야겠네.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거 뭐야? 9x 제곱이 4y 제곱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3x가 2y랑 똑같을 때네. 2y가 3x야.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2x가 16이니까 x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지? 3분의 4가 되면 되겠네. 3분의 4가 x가 3분의 4가 되고 여기다가 3분의 4 집어넣으면 뭐 나와? 얘가 4가 되지. 그치? 그래서 y는 2가 나와야 되네. 따라서 다시 봐봐. 요놈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x값과 y값은 얼마야? x는 3분의 4고요. y는 2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산술기하 평균 공부할 때는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최소값만 물어보지 말고 최대값만 구하지 말고 그때의 x값과 y값 얼마야? 그거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지? 171페이지. 페이지 7번을 볼게요. 자. 자. 길이가 8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 거야. 4개의 직사각형 모양을 9획을 나눌 거래.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밭 전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잠깐만. 할 수 있어. 봐. 내가 갖고 있는 줄의 길이는 800m야. 그지? 가로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세로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전체를 전부 다 800m를 갖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몇 개 필요해? 1개, 2개 필요하고요. 세로 길이는 몇 개 필요해? 5개가 필요해. 그러면 가로 길이 2개, 세로 길이 5개 다 더해갖고 80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했어.
전체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xy가 최대일 때야. 그때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x 얼마야, y 얼마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 0보다 클 거예요. 얘 0보다 클 거예요. 그리고요, 합이 일정하네요. 그랬을 때 곱의 최대 가질 때 x값 y값. 그러니까 곱의 최대를 일단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봐.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러니까 2x 더하기 5y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예요. 2루트 2 곱하기 5 곱하기 xy인데 요 놈이 800이지. 그지? 그러면 400이 루트 10 곱하기 루트 xy랑 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제곱을 해볼게. 제곱 16만 10xy가 돼서요.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6,000이에요. 최대값 얼마예요? 16,000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6,000을 물어본 게 아니지. 16,000이 될 때 x값, y값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럼 x값은 얼마일까? 자,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랑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각과 2x가 5y랑 같을 때 최대값 16,000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2x랑 5y랑 똑같대. 그러면 여기 대신에 2x 집어넣자. 그러면 4x가 800이지. 그지? 그럼 x 얼마예요? 200 되지 않아요? 그죠? 4x가 800이니까 x는 200이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 x는 200이요. 가로 길이는 20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세로 길이는 여기다가 200 집어넣으면 5y 나오겠지. 그러면 400이 5y가 돼야 되니까 y는 80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로 길이는 80이 되어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최종 정답?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로 길이는 200이 돼야 되고 세로 길이는 80이 되어야지 전체 밭의 넓이가 최대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6,000이에요. 됐어?